뿌듯했던 게 이건 약간 예상했었어요. 선생님이 원래는 현재지계의 위치를 찍어주고 고지자기극을 찍어주는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 과거지계의 위치를 준 다음에 고지자기극을 찍고 현재지계를 찾는 그런 문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번 시험이 좀 특이한 게 착하게 냈어요, 문제를. 그래서 이 정도의 정답률이면은 등급 거치 나올 수가 있고. 반갑습니다, 박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구학원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너무 오래된 사진을 써가지고 좀 항상 죄송한데 약간 진화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사람이고요. 올해 고맙게도 수능 만점자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이제 만점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영상 보시는 친구들 중에도 만점자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출제 수를 먼저 볼게요. 단원별로.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밸런스가 맞게 출제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예상 등급급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쉬웠죠? 탐구 중에는 아마 제일 낮았을 겁니다. 과탐 중에는. 그게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답률 베스트 5인데 이거 이제 풀어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오답률이 61%라는 건 정답률이 39%라는 뜻입니다. 이건 40%, 47%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정답률이면은 등급 거치 한 48점 정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시험이 좀 특이한 게 착하게 냈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착하게 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텐데 문제를 딱 풀다 보면은 마지막에 막 두 개가 헷갈리는 경우 있잖아요. 아, 이게 기억일까 기억 니은일까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문항상에서 구조를 짤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선생님 뭐 직접 문제도 많이 만드니까. 근데 그런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아, 되게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민이 되는데 이건가 했는데 복이 없는 거야, 조합이.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문제 오답률 베스트 5 문제 좀 보겠습니다. 그림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 외행탐 쪽이 역시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39%라는 건 극악의 정답률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뭐랑 똑같이 나냐? 구평 문제랑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가 또 거의 그대로 요소를 출제했다. 그러니까 구평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이 문제는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유형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 문제를 잘 푸신 친구들은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20번인데 이건 20번이라서 정답률이 낮은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 문제도 그렇게 뭐 심하게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절대연령 문제들을 차근차근 잘 풀어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가 있었다. 근데 정답률이 좀 낮은 이유는 내 생각에는 마지막 문제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번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나왔던 요소들 거의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어렵지 않았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별 물리량 원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인데 숫자를 조금 지저분하게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숫자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리고 고지자기 문제는 뭐 항상 많이 들어가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각거리만 제대로 알면 풀 수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 정답률이 그렇게 뭐 낮진 않지만 뿌듯했던 게 이건 약간 예상했었어요, 선생님이. 원래는 현재지계의 위치를 찍어주고 고지자기극을 찍어주는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 과거지계의 위치를 준 다음에 고지자기극을 찍고 현재지계를 찾는 그런 문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리니까 충분히 다 대응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좀 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출을 좀 완벽하게 이해하는 친구들은 다 맞는 게 좀 가능한 그런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고, 실제로 그 이해도에 따라서 타임 어택이 결정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좀 줄이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최근 몇 년간 가장 쉬운 수능이긴 했어요, 지구과학 1에서는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에는 기출 꼼꼼하게 보시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좋게 시험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습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기출 분석이에요. 기출 분석을 여러분들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시험을 잘 못 봅니다. 근데 기출 분석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게 선생님 전 기출 2번 풀어봤어요, 3번 풀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2번 풀어봐서 만약에 그러면 시험지의 형태로 어느 해 수능 문제를 가져다 놨을 때 그거를 다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맞힐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완벽하게 기출의 어떤 핵심 요소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림이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물론 선지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는 있어. 근데 당연히 그런 건 정답률 되게 높은 쉬운 문제겠죠. 근데 약간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림을 똑같이 쓰진 않습니다.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그 핵심 요소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의미, 그러니까 핵심 요소를 갖다가 잡아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기출 문제 풀 때 애들이 지구과학이 좀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 생각보다 문제 푸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탐에 비해서 좀 속도가 좀 나요. 그랬더니 애들이 드립다 그냥 막 양치기를 하는데, 나는 양치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해서 실력이 확 많이 올라가
올라가려면 압도적 양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좀 진득하니 생각을 하면서 뭐 수학 문제 풀 때도 학생들이 깊이 있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하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핵심 요소를 좀 잡아내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기출 분석하고 나서 엔제를 풀던 사설 모의사를 풀고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시면 이번 수능과 같은 그런 유형들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는 따로 찍을 건데 학습을 진행하실 때에는 개념을 먼저 제대로 보시고 기출을 하시는데 개념과 기출은 동시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번 수능 정도의 난도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수능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비를 하려면 일정 시간 공부 시간이 탐구는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조금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사탐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 과목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어차피 줄 세우기 시험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공부 시간 확보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에 예를 들어 오늘 과탐을 하는 날이야, 사탐을 하는 날이야, 탐구데이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날은 반드시 난 탐구만 한다. 혹은 분산시키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월, 수, 금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일정 시간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겨울방학 시즌에 보통은 나는 개념 공부하면서 수업 듣는 거 이외에 한 3시간 정도는 확보하라고 하거든요. 탐구 시간을. 일주일에 미니멈.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과제를 하는 과제에 기출문제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를 하시고 그 과제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뭘 얻어갖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보면서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방법을 계속 루틴 잡아서 계속 로테이션을 하시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되면은 시험을 못 보는 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잘못된 점도 계속 잡아나갈 수 있거든. 이게 왜 안 되냐면 꾸준한 게 되게 힘들어 얘들아. 그러니까 나는 꾸준함의 결과가 수능날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듣거든요. 어제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나를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수능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